우리나라 이제 의료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의료 접근성도 아주 뛰어나고 의료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 측면에서 보면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병원에 가면 국민들이 직접 호주머니에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많다면 이게 서로 이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거든요. 이걸 줄이지 않는 한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절대로 줄어들 수 없다라고 네. 하는 오랫동안의 그런 우리 국민들의 현실로부터 이걸 줄이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모든 정책들이 안에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쉽게 하면 10만 원의 의료비가 들면 그중에서 6만 원만 건강보험 담당하고 나머지 4만 원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줄여서 10,000원 정도는 더 정부가 부담하겠다. 70%까지 올리겠다. 그렇죠.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OECD 평균 수준 80%까지 가야지 이게 겨우 뭐냐라는 얘기고, 근데 또 야당에서는 거꾸로 그거 하려고 하는데 장밋빛 계획인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뭐 양쪽에서 공격하는 건데 네.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저희는 우선은 5년 내에 70%라고 보고 그 다음 정부가 이어서 80% 90%까지 완벽한 의료 보장이 국가 나가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문재인 케어의 언더볼 투입 재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이제 건강보험의 흑자가 21조가 좀 누적이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장성 높이는 쪽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과거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참여정부 때는 보장성이 가서 올라갔는데 그 후에 정치하거나 후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돈만 쌓아놓고 실제로 국민들을 위해서 안 쓴 거죠. 그래서 그 재원을 쓰겠다. 그냥 전부 다 쓰는 건 아니고 그중에 반절인 10조 정도 쓰고 네. 나머지는 어디서 나오냐. 원래 정부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한 20% 정도로 주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정산 방식을 교묘하게 바꿔서 한 16% 정도만 지급해 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줘야 될 돈을 떼먹은 거죠. 근데 그 누적된 게 꽤 많아요. 그래서 매년 그것만 20%로 환원해도 한 1.6조 원 정도의 돈이 생기는 거니까 그걸 갖춰서 채우기 때문에 굳이 국민들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은 없다라는 게 저희들의 완벽한 재원 대책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수준이 OECD 평균에 비해서 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의료비 중에서 네. 국가가 담당하는 부분과 국민들이 담당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네. 우리나라가 36.8%예요. 국민들의 부담이. 그러니까 40% 정도 되는 거죠. OECD 평균이 20%입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7%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에 가도 개인이 부담하는 게 10% 문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나라가 높냐? 멕시코 40.8%입니다. 네. 그리스 35%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적은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거죠. 그런 목표를 위해서 보장성을 올려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점진적으로 가자는 거죠. 이게 지금 63% 수준을 70%까지 올리려면 매년 1% 정도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냐? 우선 의학적인 비급여. 그러니까 이거는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데 고가여서 보험적이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MRI, 초음파 같은 거를 먼저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 무슨 문제 생기냐? MRI 남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통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필요하게 이 병원에서 또 병원에서 하는 거는 막아야 그건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 이 영상자료 공유 시스템이 개발이 완료돼서 A라는 병원에서 MRI를 40만 원 주고 했어요. 그럼 B 병원에 가면 또 끊으라고 해요. 그거 없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CED로 복사해서 가는데 전산상으로 교류하게 돼 있어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네. 두 번 차라리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의료비 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위 노인 요양병원의 장기 입원. 이건 문제 많습니다. 여기도 이게 쉽게 하면 많이 누수가 되거든요. 또 소위 얘기하는 교통사고 나이론 환자들. 네. 이거 통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하게 누수되는 것들을 막는 정책과 같이 가면서
보장료도 올라가는 것이지 무조건 선심성으로 그럼 뭐 이거 다 해줄게 그런 정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문재인 그 케어는 상당히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고 올해 수십 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렇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리자고 하면 그거 좋다. 그런데 이왕이면 국민들의 혜택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더 부담하자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정치적 합의 아닙니까? 아니, 야당이라는 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가는 정부가 데마다 하고 있는 일에 선심성으로 대해서 정책을 그게 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선심성입니까? 해주겠습니까 해놓고 야당한테 그러니까 지금 재원 대책을 마련해라. 정부가 이거는 지금까지 앞뒤가 해야 틀린 될 일을 얘기죠. 응당 안 해온 것을 인제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왜 선심입니까? 20조나 되는 그 건강보험에 흑자를 쌓아놓고 국민들한테 하나도 안 쓴 거를 그중에 반절을 갖다 쓰겠다. 아니, 그동안에 정부가 부담에 대해 안 해준 그런데도 거를 그게 한계가 있는 거 정부가 제대로 아닙니까? 그 약속시켜서 예산이라는 것이. 부담하겠다. 자, 누적 적자금을 이렇게 다 쓴 얘기하는 게 다음에 그게 어떻게 무슨 할 것인가에 대한 선심입니까? 복지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하는 건 여야를 막는 거 다 똑같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국민들 동의하고. 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고민하자, 여야. 그래서 그거는 이거예요. 지금까지 국민들은 내가 세금을 내왔는데 내가 세금을 내기만 했지 나한테 돌아온 혜택이 없다. 근데 바로 이런 걸 통해서 혜택을 보여주면 좋다. 그럼 내가 70% 정도에 머무르게 됐는데 5년 끝나고 자, 난 80%까지 더 보장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가 더 부담해 주든지 세금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더 보험료를 내서 부담한다고 하는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체험 효과를 이 5년 동안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소득이 6.9%예요. 유럽은 다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자, 그럼 우리는 70%에 80% 가자. 그러면 우리가 내 스스로 보험료를 더 내고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다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자, 우리나라가 건강보험료 세대당 월 평균 한 10만 원 냅니다. 혜택을 한 18만 원씩 받아요. 그런데 소위 이제 실손보험, 민간보험은 세대당 보통 4개 정도 들어있고 월 30만 원 부담합니다. 즉 건강보험보다도 3배, 4배 더 부담을 해요. 민간보험한테. 근데 그거에 대한 혜택률은 80% 미만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건강보험 보험료로 더 내자고 해서 건강보험 하나로 완벽한 보장을 받자고 하는 운동을 과거 시민단체 했거든요. 그런 운동이 지금도 필요한 거죠. 저는 야당이 왜 혜택을 더 국민들 누리게 하는 왜 그걸 반대하느냐. 차라리 국민들한테 자, 우리 더 혜택 받기 위해서 이만큼 부담을 내리자고 하는 그런 주장을 먼저 야당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은 부담이 있잖아요. 국민들 돈 더 내라고 하는 게. 아니, 국민들이 매년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내고 세금을 내잖아요. 또 건강보험료도 매년 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돈은 계속 쌓여갈 텐데 5년 동안 다 쓰고 나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하냐는 그건 마치 다 고갈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매년 내고 매년 그걸로 건강보험 보장을 받아요. 법 개정 과정에서 좀 야당이 현실적인 대책들을 같이 좀 내줬으면 좋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 자유한국당 그 정책위 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민이 세금이 들어가는 건 문제고 국민이 호주머니에서 의료비 지불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까? 의료 보장하는 모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의료 보장하는 유럽형이 있고 그다음에 독일이나 우리나라 일본처럼 자기가 보험들을 내서 하는 사회보험 형태가 있는데 그러면 모든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장 형태는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저는 아니요.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공정하게 부과되면 가난한 사람보다도 부자가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되면 형평성이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개개인이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거죠. 근데 왜 그걸 자꾸 세금으로 메워야 된다는 걸 반대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고 또 국민의당에서 그러면 결국은 수조 원의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보험료 올리는 것도 반대하고 세금을 투입한 것도 반대하고 그러면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부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아파서도 병원에 못 가고 그 병원의 부담 때문에 결국은 집이 파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정책적인 대안을 얘기해야지 이렇게 더 부담을 좀 줄여주고 혜택을 늘리자고 하는데 재원 대책이 있냐라고 자꾸 반문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소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도 현재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적게 부담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민간보험에 지출한 돈이 그보다 3배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드러나면
민간보험에 지출하는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다음 병원에 가서 보험을 2개를 들었는데 불구하고 또 개인 호주머니에 내야 되는 게 줄어든다면 전체적인 국민들 의료비가 줄여지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국민들 의료비 부담을 알겠습니다. 줄이는 완벽한 의료보장 국가를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별도- 국민들 내가 병원에 가도 국가가 더 다 보장을 해주면 굳이 개인 보험을 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여기 10만 원 들 거 빼서 그럼 10,000원 더 내면 건강보험료를- 보장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건강보험료를- 나식 수술이나 도수치료 이런 게 사실은 비급여에서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또는 임플란트나 이거는 완전 급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원도 지원도 안 많이 하고 들고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입원해서 건 대항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간 보험이 담당해야 될 영역인 것이죠. 공적 보험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그 병이 어떤 거든지 간에 국가가 보장하는 게 맞습니다.